이 판결은 형사 절차에서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 무엇을 보호하는가를 분명히 한 사례다. 수사기관이 작성한 문서의 제목이 진술조서이든 자술서이든 그 내용이 피의자의 범죄 사실과 직접 관련된 진술을 담고 있다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피의자 신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의 보호는 피할 수 없는 전제가 된다. 사건의 경과를 보면 검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미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다. 피의자는 그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했다. 그런데 검사는 구속기소 이후 다시 피의자를 소환하여 공범 관계와 조직 구성, 활동 내용 등을 질문하면서 이번에는 피의자 신문 조서가 아니라 진술 조서라는 형식을 취해 조서를 작성했다. 이때 진술 거부권에 대한 고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검사는 이 진술 조서를 유죄 인정의 핵심 증거로 사용하려 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수사 방식에 대해 명확한 선을 그었다. 수사기관이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하거나 기재한 문서라면 그 명칭이 무엇이든 피의자 신문 조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형식만 바꾼다고 해서 헌법상 보호되는 권리의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대법원은 진술거부권의 성격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진술거부권은 단순한 절차적 예의가 아니라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라는 헌법적 핵심 권리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진술은 설령 외형상 자발적으로 이루어졌고 강압이나 회유가 없었다 하더라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 임의성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증거 능력이 회복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진술조서는 질문의 내용, 피의자의 지위, 조사 시점과 경과를 종합해 볼 때 명백히 피의자 신문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이미 피의자 신분이 확정된 상태에서 범죄의 핵심 사실을 묻고 답한 것이므로 진술거부권 고지가 선행되지 않았다면 그 진술은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대법원은 이를 위법 수집 증거로 보아 증거 능력을 부정했고 그 결과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판결의 의미는 단순히 한 사건의 증거 배제에 그치지 않는다. 만약 수사기관이 진술조서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이유만으로 진술거부권 고지를 생략할 수 있다면 헌법이 보장한 권리는 언제든지 형식의 변경을 통해 잠탈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형사 절차에서 권리 보장은 문서의 제목이 아니라 조사 행위의 실질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또한 이 판결은 진술 중심 수사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다. 객관적 증거나 과학적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의 진술에 의존할수록 진술 확보 과정의 적법성은 곧바로 재판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진술 거부권 고지를 소홀히 한 순간 그 진술은 아무리 내용이 구체적이라 하더라도 법정에서 설 자리를 잇는다. 결국 이 판결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국가안보나 중대범죄라는 이유로도 헌법의 선을 넘을 수는 없고 수사의 효율성은 기본권 보장의 대가로 얻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피의자의 말은 그 말을 하도록 요구받는 절차가 헌법과 법률에 맞게 지켜졌을 때에만 증거가 된다. 대법원 2008도 8213 판결은 이 단순하지만 무거운 원칙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시킨 판례로 남는다.